인구 250만, 전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 대구. 사면이 산으로 둘러싸인 대구 경북은 그 지리적 특성과 과거 신라의 수도였던 역사적 특성으로 인해 불교와 미신의 영향이 가장 뿌리 깊은 곳이었다. 그런데 100여 년 전, 그런 대구 경북 지역에 복음의 씨앗을 들여온 사람이 있었다. 경북 청도의 팔조령. 팔조령은 과거 화족대의 잦은 출현과 험한 산소로 인해 8명의 도움이 있어야 넘을 수 있다는 뜻으로 붙여진 이름이다. 대구 경북으로 들어오기 위한 유일한 길목이던 이 팔조령을 윌리엄 베어드 선교사와 서경조 조사가 넘었다. 때는 1893년. 대구 경북 지역 복음화에 소막이 오르는 순간이었다. 청도 기독교 100주년 기념비가 바로 베어드 선교사님이 통과한 지점에 서 있는 기념비입니다. 이 베어드 선교사님이 동네에서 출발해서 대구 경북 지방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참 가슴에 안고 이 지점을 통과해서 대구로 입성한 통과한 지점이라고 볼. 미 북장로회의 파송을 받은 베어드 선교사는 1893년 선교 영역의 확장을 위한 경상북도 지방 선교 답사에 나선다. 베어드의 선교 답사는 부산 동래를 출발해 밀양, 청도, 대구를 거쳐 상주, 안동 등지를 경유해 다시 부산으로 돌아가는 약 400마일에 걸친 긴 전도 여행이었다. 그런 어려움을 참으면서 베어드가 안동까지 갔다가 내려갔는데 그게 한 달 3일 걸려서 그게 한 달 3일 만에 돌아갈 수 있었다는 그 자체가 강인한 그런 의지와 복음에 대한 열정과 뭐라 그럴까 호기심. 이런 베어드 선교사의 열정으로 인해 그가 가는 곳마다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고 지금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 것이다. 대구까지 남은 거리 25km. 좁고 험난한 산길을 올라 정상에서 대구를 바라보던 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주여, 이 땅을 복음으로 뒤덮어 주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을까? 약전골복으로 유명한 대구 중심가의 양령시. 이곳이 바로 1893년 4월 팔조령을 넘어 대구에 도착한 베어드 선교사가 최초로 복음의 씨앗을 뿌린 곳이다. 당시 양령시는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상인들이 밀집하는 대규모 시장이었고 마침 그날은 양령시가 열리는 기간이었다. 그날에 대해 베어드 선교사는 대구에 도착하는 순간 책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몰려와 전도할 시간은 없었고 많은 책을 나눠주었다고 그의 선교일기에 기록한다. 이듬 해에도 그는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하며 대구를 경북 지방 선교기지로 선정하게 된다. 대구 이 경상도 북부 지방의 아주 중심적인 지역이고요. 또 인구가 많고 또 상업적으로 볼 때에 양령시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는 그런 곳이고 행정적으로 경상 감령이 있고 또 외국인으로서 부동산 구입이나 이런 것들이 용이하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특징 때문에 대구야말로 이 경북 전체를 위한 선교 스테이션 자리로 최적지라는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미 북장로회에 청원된 대구 선교 스테이션의 개선은 1895년 부산 기지의 감독을 받는 조건 하에 내륙 선교 기지로 허가가 난다. 외국인과 외국 문화에 배타적이던 시대, 당연히 복음 선교의 위험이 따랐지만 베어드 선교사는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선교 기지로 쓸 건물을 매입한다. 그 당시 정완식 씨 댁인데요. 소위 초가 5칸에 20칸짜리, 그 다음에 기아집 한 칸에 6칸짜리에서 한 420평 정도의 이 넓은 땅을 구입하게 되는데 그곳이 바로 대구 선교 스테이션의 본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획했던 선교 활동을 펼치기 전에 베어드 선교사는 대구를 떠나야 했다. 대구에 입성하신 베어드 선교사님은 사실은 구체적인 일들까지는 많이 하지 못하셨고요. 곧 이어서 이제 서울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평양으로 교육 담당 책임을 맡으시고 가셨고, 그가 서울로 떠나가게 되어졌을 때 부산에서 선교를 준비하고 있던 그의 처남 제임스 아담스 안 의와 선교사에게
이 대구 지방 선교를 인계해주고 자기는 떠나가게 되고요. 대구 경북 지역의 복음 선교는 아담스 선교사가 대구 선교 기지로 부임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후 존슨 박사와 부에리 선교사의 가세로 대구 선교 기지는 미 북장로회의 공식 선교 기지로 인정받게 된다. 대구 지방 유형문화재 30호로 등록된 대구 제일교회는 바로 당시 대구 스테이션이 설립된 곳으로 대구 경북 기독교 선교에 살아있는 기록이다. 아담스 선교사는 대구 스테이션 보고서에서 1897년 11월 1일 대구에 도착하는 순간 지체하지 않고 즉시 선교 기지 내 사랑방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고 기록했다. 아담스 가족과 김재수 조사, 부산 지부 선교사가 참석한 이 예배가 바로 대구에서 드려진 공식적인 첫 예배이다. 남문 안에 있었기 때문에 뭐 남문안 교회, 성내에 있다고 성내 교회, 선교사들은 최초의 교회이기 때문에 The First Church라고 해서 최초의 교회라고 제일교회라 그런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담스 선교사는 1899년 평양에서 2명의 전도인을 초빙해 여러 곳에서 대전도 집회를 연다. 그리고 이후 계속적인 전도 활동으로 점점 경북 지역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게 된다. 아담스 목사의 열정적인 복음 사역은 그가 만든 아담스 전도 기금을 통해서 엿볼 수 있다. 주변 사람들의 선교 헌금과 자신의 사비까지 털어 마련된 아담스 전도 기금은 대구 경북 지역의 다른 지역과는 달리 1920년대와 30년대에 지속적인 복음 성장을 이루는 원동력이 되었다. 자기 친척들과 자기 가족들이 돈을 많이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신학교 학생들이나 교회 전도사들이 전도할 수 있도록 돈을 대줬습니다. 그 돈 때문에 경북노회 성장 중에 상당한 퍼센티지를 아담스 펀드가 담당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기독교 역사학자 시어러는 한국교회 성장사라는 책에서 아담스 전도 기금이 대구 경북의 초기 교회 개척 사역에 큰 역할을 담당했다고 평가한다. 경북 김천의 송천교회, 경북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부에리 선교사에 의해 1901년에 세워졌다. 43년 동안 김천, 성주, 상주 등 경북의 서부 지역에서 집중적인 선교를 펼친 부에리 선교사는 대다수 교회의 양력에 이름이 올라 있을 만큼 교회 개척에 힘썼다. 그 부에리 목사님이 1901년에 오셔서 개척을 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1910년 나셨는데 우리 아버지가 이 교회에서 유아세례 1호로 유아세례를 받으셨고 그 아버지에게 이미 돌아가셨습니다만 아버지에게 세례를 주신 그 부에리 목사님이 내가 1935년생인데 내가 그 목사님에게 유아세례를 받았으니까 최소한으로 35년은 계셨다. 당시 부에리 선교사의 자전거를 처음 본 사람들은 안경말이라고 부르며 신기했다. 그런 구경꾼들에게 부에리 선교사는 이런 기술은 하나님을 믿는 훌륭한 사람들에게서 나온다고 하며 전도를 했다고 한다. 부에리 선교사가 이렇게 오랫동안 한 지역에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곁에서 든든하게 힘이 되어준 아내 부마테 선교사가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선교사가 뭔지는 모르지만은 오로지 내 사랑하는 남편 부에리를 성심껏 도고 싶어서 내가 한국 선교사를 지원한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남편을 따라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대구로 온 부마테 선교사. 그녀는 존슨 부인과 함께 여성을 중심으로 바느질 교육, 위생 교육을 하며 근대 계몽 운동에 힘을 쏟는다. 소위 그 당시 그 여성들은 무식한 게 덕이다라고 하는 그것이 보편화된 그런 때에 이 근대화된 여성 교육을 최초로 문을 열어 나갔던 그런 분이 바로 이 부마테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부마테 선교사를 통해 본격적으로 시작된 학교 선교의 성과는 대구 지역 최초의 학교인 대남서학교와 신명여자서학교의 설립으로 이어진다. 우리 복음 확장에 있어서는 반드시 가르침이 있어야 되는데 가르침에 있어서는 미션 스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구에서는 아주 그 삼합이 맞도록 개성학교, 신명학교가 그 당시에 세워진 것이죠.
오늘날 기성중학교와 신명여자중학교는 대구 선교기지 내에서 시작된 소학교를 통한 교육 선교의 결실이다. 그리고 이는 기독교인들이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의 원동력이 되게 했다.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를 변혁하고 구원하는 구심력으로서 오늘날 한국 기독교의 초석이 되었다. 교회 개척과 학교 설립, 이와 더불어 대구 경북 선교 사업 중 중요한 하나는 바로 의료 선교 사업이었다. 1897년 대구 선교기지에 부임한 존슨 박사의 의료 선교 중심지 동산의료원. 초창기 미국 약방을 시작했던 존슨 박사는 1899년 현 동산의료원의 전신이 되는 제중원을 마련한다. 그리고 서자명 조사를 보조로 들여 진료와 함께 복음을 전하게 된다. 그분들이 그냥 의료 행위만 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약을 줄 때도 그 약 봉지에 주 예수를 믿으라 반드시 성구가 쓰여 있고 1933년 동산 기독병원으로 명칭이 바뀌고 플래처 원장이 새롭게 부임하면서 병원 내 전도회가 조직된다. 이 전도회의 활동을 통해 대구 경북 지역에 25년간 125개의 교회를 개척하여 설립하는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놀라운 의료 선교의 열매를 맺는다. 환자가 와서 그 동네에 교회가 없는 경우는 우리 병원에 있는 목사님, 전도사님이 나가서 그 환자를 중심으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엄청난 선교의 결실이 맺어진 중심에는 선교사를 도와 전도하며 교회를 세운 조사들의 헌신이 있었다. 제중원에서 입원 환자를 전도하던 대구 최초의 세례자 서자명 전도사가 그 대표적이다. 이들이 없었다면 현재의 결실이 없었을 만큼 조사들의 역할이 중요했다. 기독교의 성장을 하나의 마타로 본다면은 조사와 전도부인은 그 마차의 양바퀴예요. 대구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진 지 100여 년. 대구 경북의 기독교 선교 역사는 단순한 영혼 구원 사업만이 아니었다. 병을 치료하고 자신의 재산을 털어 교육을 시키며 이루어낸 근본적이고 전인적인 선교 사역의 과정이었다. 2006년 이제 다시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기억하자. 교회가 연합하고 부흥을 향한 성도들의 뜨거운 심장과 기도가 모여 한국교회의 부흥과 민족의 복음화를 이루길 기대합니다. 한국의 예루살렘, 대구 경북이여 다시 깨어나라.